후에 광주 5.18로 불리우게 될 그날, 전남도 앞에서 흩어진 학생들은 금남로로 모여들었다. 경찰의 저지로 밀렸다 흩어졌다 하는 산발적인 시위가 계속됐다. 오후에 마침내 공수부대가 투입됐다. 그때까지만 해도 주변의 시민들은 학생들의 시위를 방관하는 자세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공수부대의 시위 진압 방법은 지금까지 경찰이 해온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이미 이것은 완전히 정말이면 순응한 겁니다. 지금 손 들어라 해서 머리에 손을 얹어 있고 가는데 이와 같이 발로 이거 아주 자기 그 특수 부대 하나 훈련을 받는 공수대원이 이렇게 힘을 완전히 중량을 가해 가지고 이렇게 발로 지그는 장면이죠.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곤봉으로 이렇게 내려치는 장면인데 이 젊은 분 보세요. 넥타이 찼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데모를 하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피 흘리고. 계엄군의 시위 진압은 시위대의 해산에만 그치지 않았다. 시위와는 무관한 일반 시민들까지 느닷없이 공격을 받았다고 광주 사람들은 말한다. 그때 당시 처음에 와가지고 그 정말 무자비하게 밟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많은 그 곤봉 세례와 그 옥합발에 채가지고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을 잃어가지고는 한참 일어나 보니까 형님 아저씨 하면서는 살려주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정신을 잃고 나서 다시 눈을 떠보니까도 그때까지도 대여섯 명이 나를 발로 차면서 굴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미친 개를 두드러 잡더라도 그렇게는 안 때릴 겁니다. 근데 이게 초중급이 된 나를 잡고 그렇게 짓밟고는 또다시 그 공수부대원 3명이 두 명은 양쪽 내 손을 잡고 양손을 잡고 한 명은 내 머리채를 끌고는 저 길로 갔었어요. 그때 이제 샤타문을 반쯤 열어놓고 있는데 이제 학생으로 보이는 그 여학생이 처음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그 남학생이 또 하나 들어왔고 그래가지고 사람 좀 숨겨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디 숨을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뒷문이 늘어졌거든요. 그래서 뒷문으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니까는 이제 군인이 3-4명이 들어오더만은 이제 와서 학생 들은 뭐이가 어디 갔냐고 그럴 때 나는 이제 엄격 끝에 이제 안 들어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짓한다고 그냥 그 곤봉으로 뒤통수로 그냥 몇 차례 끌어갈게요. 그러고 이제 발로 차고. 나는 그냥 그 당시 실천을 해버렸죠. 당시 쫓기던 학생 한 명이 이 골목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대문이 열려있는 어느 집으로 들어가 지붕을 타고 달아나 버렸다. 뒤쫓아온 계엄군은 마침 집안에서 바둑을 두고 있던 세 젊은이를 불문곡직 끌어냈다. 나를 하고도 안 캐너라기도. 그대로 멍하고 나는 그냥 있는 순간에 그냥 이렇게 부엌으로 방으로 막 뛰어 들어가지고 그 바둑 튀고 있는 애들을 그냥 여기서 이제 막 끌고 나왔지요.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다 이제 엎드려 뻗치라 해놓고 여기서 이제 막 두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막 두드려 이놈이 달라 두드는 나는 이제 여기 서서 애기들 요리 엎드려 뻗치고 나는 여기 서서 이놈 오면 이놈 틀어잡고 데모를 하러 말기로 왔으면 데모하는 사람이라서는 말기지 너무 안집가에 가서 이게 뭔 일이냐고 하면서 막 울고 뛰고 하니까 나도 쓰러니까 나도 여기 떨어져 버렸다가 도로 일어나서 틀어잡다 그렇게 이제 하다가 여기서 이제 일어나 그러더니 기어 그러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싹 기어 지금 저 큰 길까지 나갔죠. 애들이 기어 나가는 놈도 그냥 나가는 거 아니요. 기어 나가는 놈을 막 하면서 막 두드는 거야. 아이고 말좀 하면서 기어 나갔지. 그래갖고 저기
도로에 나가가지고는 서갖고 이렇게 하라게. 당시의 진압이 과연 어떠했던가? 그 객관적인 자료로 1980년 광주 소재 전투병과 교육사령부가 작성한 광주 사태 교훈집이 있다. 이 문서는 당시 작전의 문제점을 스스로 지적하고 있으니 곧 군의 진압 방법이 사태를 진정시키기보다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쪽으로 기여했다는 것이다. 어, 18일 날 저녁에 광주 시내에 있는 친지, 종교계, 뭐 또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가 평소 아는 사람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렇게 계엄군이 무자비하게 할 거냐,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이런 그 비난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방위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19일 날이죠. 19일 날 예, 또 오전에 예. 대책 회의를 해서 기관장들과 군 지휘관들과 같이 연석 회의를 한 결과 거기에서 회의에 나온 사람들로부터 제가 군복을 입고 있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예. 이튿날 19일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 당시 무등고시 학원이었던 이 학원 건물에는 강의실에까지 계엄군이 뛰어들었다. 거기서 이제 몽둥이를 많은 거 가지고 있으면서 폼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때릴 폼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길래 무서워서 서로 안 나갔었어요. 그러면 내가 보내주마. 계엄군이 그런 말을 한과 동시에 막 젖은 거예요. 그러길래 그 몽둥이를 안 맞으려고 가방을 이렇게 세운과 동시에 도망갔단 말입니다. 그래 각 층마다 이제 저희 4층과 5층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층수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층수 간격이 아마 2, 3m 될 거예요. 근데 그 층층마다 계엄군이 딱 한 사람씩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몽둥이를 이렇게 폼을 다 잡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막 무차를 막 때린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안 맞으려고 그 2, 3m 된 것을 어느 한 순간에 그냥 떼내렸죠. 떼내려가지고 학원을 정문을 딱 나오니까는 포위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구타를 당해가지고 정신을 일정으로 돼가지고. 그날은 월요일이었다. 학원에 나와 공무원 시험 공부나 하던 젊은이들이 쓰러지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았다. 현장의 목격자들은 그 상황을 어떤 느낌,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것인가. 대학생들을 좋게 때리면 괜찮았는데 딱 잡으면 먼저 여기를 때립니다. 머리를 때려요. 때려가지고 딱 이렇게 쭉 엎어놓고 여기를 허리를 볶고 옷가발로 볶고 돌아다니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놓으면 옷을 쫙 찢어버려요. 찢어버리고 반스만 채워갖고 이 영겁입니다. 그래갖고 차에다 줄줄이 싣고 가버려요. 그런 상황을 보고는 꼭 내 자식을 준 것 같아요. 잡아 들여가지고는 여기다가 무조건 아주 개 두드려서 다 옷 다 벗겨서 다 홀려 앉혀놨거든요. 주르라니 저리 전부 홀려 앉혀놔두고는 그냥 발로 차고 말할 수가 없이 두드려.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 광경을 보면은 누구든지 사혈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광주 시민들이 다 보고 또 자기 자식들이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19일 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내 아들을 때리지 말고 내 아들을 죽이지 마라 하고 소리 지르고 그 하늘에서 헬리콥터로 광주 시민 자중하라고 그렇게 방송을 오면은 때리지 않으면 그러지 않을 거냐고 않을 거다고 그렇게 울면서 땅을 치면서 엄마 부모 되신 분들은 자식들을 그렇게 두들지 마라고 그렇게 울고 그랬었어요. 학생들이 중심이었던 전날의 시위에 비해 19일부터 시위 군중의 양상은 변화를 보인다. 비교적 젊은 사람들부터 일반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것이다. 시위에 가담하는 시민의 수가 늘어날수록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폭력도 비례하여 더욱 커지게 된다. 9일 과잉 진압으로 규정지어진 그것. 그러나 왜 무슨 목적으로 그런 진압이 필요했는가? 광주 시민들은 아직까지도 그 까닭에 깊은 의혹을 품고 있다. 더욱이 당시 시위 진압 병력이 대검을 사용했느냐 하는 여부에 이르면 그 의혹은 더욱 증폭된다. 대검을 걸어가지고 쫓아가면은 뒤에 쫓아가면은 칼로 갖고 머리를 찍어요. 그러면 요리 피우고 저리 피우면은 옆으로 나가는데 공영 터미널의 그 부근에서 광주 시민 외에 전라남 도민들도 차 탄 분들이 많은 분들이 봤습니다. 처받고 있으니까 한 고등학교 2, 3학년 되는데 그 애는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대검을 들고 있는 대검으로 이 허벅다리를 찔러버리더만요. 근데 나는 어디 머리가 터진지 어쩐지 모르고 있었는데 막 뜨뜻해요. 그래서 이러고 보니까 피가 막 그 학생 다리에서 막 제 옷으로 막 쏟아지는 거예요. 광주 사태 전 기간 중에 대검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 대대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대검을 총에 꽂은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대모 진압을 하면서 저희는 대검을 꽂아가지고 시민들을 향해서 어떤 대모 진압을 하는 그와 같은 것은 교리상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위력 시위를 할 때는 이제 꽂아갖고 위력 시위를 합니다. 그러나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돼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이 평소 교육 훈련을 하면서도 한 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위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대검을 사용했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깨를 휙 잡아 어깨를 이러고 휙 잡아 당기더만은 내 양쪽 어깨를 이제 찔렸나 봐요. 근데 나는 어디 찔린지도 모르고 우선 숨을 못 쉬었길래 내가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미리서 숨떠 있던 사람들이 서리 내려와가지고 나를 이제 꺾고 들어오더만은 어디 다쳤냐 하니까 나 우선 숨을 못 쉬었는데 어디 좀 봐주라고 그랬더니 온 몸에가 이제 피자국이고 어디가 다 흘러가지고 보니까 양쪽 어깨를 다쳤다고 하지만 얼른 숨을 못 쉬었으면 내가 얼른 응급실에 대다 준다고 한 사람은 없고 한 사람은 양쪽 내 어깨를 버듬고 놓고 갔어요 병원으로. 한쪽에는 7방, 8방 꼬미고 한쪽에는 10방인가 꼬미고. 이 정도에서 잡혀가지고 이제 느닷없이 오니까 여기서 이제 옆구리를 한 방울 주더라고요. 옆구리 뭐 이제 뭐 대검 같은 것으로 한 방울 줘서 내가 푹 쓰러졌거든요. 이렇게 푹 쓰러지니까 막 무수히 구타를 해가지고 이 머리 그래가지고 이 다리를 그때 당시 어디를 찔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찔리고 이 옆에를 여기를 그냥 대검으로 찔러버리더라고요. 여기를 그래갖고 찔려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거의 죽었다 이렇게 나자빠져 갖고 있는데 공수 애들이 2명이서 머리를 치리지 끄고 가는데 여기는 그 대검으로 여기는 확실해요. 찔러버렸거든요. 여기는 뒤통수로. 그래서 정신이 혼미한데 쓰러졌는데 이 공수 애들이 이제 막 끄고 가더니 내가 정신이 없으니까 죽었다고 막 버리고 간 상태고 아주머니들이나 이제 행인들이 그 사람 죽었으니까 놔둬라. 그러니까 이 개새끼 뭐 어쩌고 하면.
시위 진압에 대검이 사용될 수 있는가? 명령 없이 대검 사용이 가능한가? 이 한 장의 현장 사진은 그 모든 질문을 담고 있다. 대검이 사용됐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광주 시내 각 병원에 보존돼 있는 당시의 수많은 진료 카드를 통해서도 그 사실은 입증된다. 뿐만 아니라 그해 6월 5일 계엄사가 검시 결과 발표한 사망자 명단에조차 자상이 사망 원인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찌른 자는 없으며 이들을 찌르라고 명한 명령권자는 없는가?